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3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일본 땅값 10분의 1. 네, 일본 관련된 책들을 보다 보면 지가 10분의 1 이런 말들을 접할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고, 자, 알록달록 단풍이 물들어 있는 부산시청을 초기 화면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 산이 가을도 아니었는데 붉게 물든 산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소나무 재선충. 산이 산림이 다 죽어갑니다. 네, 한 사례로 일본에서는 소나무 재선충 무진장 심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이 됐죠. 그래서 가만히 방치해뒀더니 죽을 애는 죽고 또 다른 나무가 자생하고 사례들은 살고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뭐 자정작용을 거치면서 숲이 숲다워지더라.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뭐 방제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왜 이거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될 것 같은데 그대로 제가 전문직이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본 과거 사례가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요. 뭐 우리 이권에 관련된 사람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뭐 소나무 재선충 방제부터 파쇄부터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부서건 이권을 내려놓지는 않더라. 재선충 습격 110년 소나무 무덤이 된 일본 이런 뉴스도 있지만 또 다른 자료를 제가 찾으려고 한 20분 동안 인터넷을 계속 뒤적거렸는데 예전에 그 자료를 다시 찾지는 못했습니다. 뭐 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가지고 오는 요 테슬라, 와 전문가들 많습니다. 전문가들 엄청 많아요. 댓글도 한 번씩 읽어봐 주세요. 테슬라 보면 볼수록 자율주행 기술 놀라웠습니다. 그러면 자 미국 기업들도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나가는 거 원달러 환율 잘 나갑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좀 힘들었네요. 어, 다름이 아니라 그 일본 제가 주말에 책을 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란 책인데 그 특히나 그 소니가 무너져 나가는 그 현상 이전에 이 책의 서두에는 바사오가 등장합니다. 스웨덴에 있었던 최강의 군함. 어떻게 최강의 군함이 될 수 있었냐? 온갖 전문가들 다 불러와서 가장 최고의 기술들을 해서 좋은 걸 다 때려놨습니다. 배가 엄청 거대해집니다. 엄청 비대해집니다.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졌느냐? 왜 이렇게 온갖 걸 다 때려 넣느냐? 누가 하라 그러니까 좋은 거 다 하라고 그러니까 했습니다. 너무 비대해진 무게를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배는 침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기술자들 한 명 불러서 야 네가 뭐 잘못했지? 네가 뭐 잘못했지? 이렇게 다 따져 물었는데요. 아무도 잘못한 사람은 없었어요. 한 명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도 보면은 개개인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이 모습 그러면서 결국 아무도 이때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어떤 기술자도 처벌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배는 침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실패의 기록을 스웨덴은 바사오 박물관을 만들어서 실패를 통해서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일본이라는 거대한 실패의 박물관이 옆에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지 못했어요. 일본 소니가 무기력하게 무너져 나갈 때 우리는 배웠어야 되는데 일본을 이기고 잘 나가던 그 삼성 근래에 들어서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소니가 침몰했던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일로 현상을 말합니다. 이 곡물 보관하는 거대한 탑 같은 거 있잖아요. 요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자기들 이익만 탐하고 있더라. 이 숲을 살릴 방법에 대해서 궁극적인 대책보다는 일단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의 문제가 뭔지 제가 구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부서 간 이기주의인 사일로 효과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개인은 똑똑하고 훌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직을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제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도 끊임없이 변화와 개혁을 그때 한창 혁신이라는 말도 굉장히 유행을 하던 그 무렵에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제공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세월이 한 20년쯤 흐르고 나니까 그런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긴 했어요. 하지만 바뀌어야 될 것은 너무나 많지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더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내가 올라가서 바꿔야지 생각하지만 그 또한 한 개의 부품처럼 그냥 존재할 뿐이지 전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는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바꾸지 않는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돼 나가다 보면 결국 일본과의 같은 길을 간다. 근데 지금 우리가 처한 모습을 보면 딱히 일본보다 과거에 그 침몰하기 직전에 일본보다 나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상황이다. 음, 뭐 획기적인 뭐 대통령 바뀌고 누구 바뀌고 한다고 무슨 큰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 같지만 그런 건 없더라. 그만큼 힘든 시기가 다가올 것 같으니까 너무 많은 빚을 내서 이렇게 부동산에 몰빵하지 마시라. 그럼 제가 요즘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 게 몰빵하는 분위기도 없고요. 딱히 뭐 투자, 뭐 투기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준금리 두 차례 내리면서 대출금리는 4.7%에 달했던 것이 0.2% 정도 내려서 신규 주담대 기준으로 4% 중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되면 뭐 기준금리가 지금 더 많이 떨어져서 저는 2.75% 정도 요 정도를 전망하는데 2.25%까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가상금리가 더해지면요. 신규 주담대 금리는 4%에 달할 거예요. 그나마 정책자금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2% 후반이나 3% 금리를 이용하겠지만 어디 부동산 시장이 정책자금만으로 뛰어지던가요? 투기성 자금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안 들어옵니다. 저금리 4% 달하는 금리면은 투자로서 썩 재미가 없을 것이다. 자, 매도 물량 한번 살펴보시면 매도 물량에서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지금 6만 개인데요. 내일 한 1000개, 900개에서 1000개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올해 최고치 6만 980개인데 최고치를 갱신할 것 같습니다. 2주 정도 매물이 증가하는 것이 주춤하나 싶었더니만 다시 재발동이 걸리고 있네요. 자, 거래량은 지금 1520건, 지금 70% 정도 거래가 신고되었습니다. 거래량은 1900건대 후반, 많으면 2100건 정도, 많으면 2100건 정도. 딱히 추석과 분위기가 이 추석이 많고 나서의 그때 이후의 거래량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딱히 휴일이 많았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주간 거래량은 제가 450건 정도 예상하면서 12월 달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거래량은 아직까지 기준금리가 내렸니 뭐니 이야기하지만 주간 거래량 이번 주도 지난주보다 계속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틀치 거래량이 모일 때 많을 때 190건, 170건, 150건, 160건, 160건. 근데 거래량이 오늘 썩 많은 편은 아니더라. 스타트를 그렇게 잘 끄는 편은 아니더라. 근데요, 서울과 비교해 보시면은요, 뭐 대단해 보이죠. 근데 부산만 놓고 봐선 일단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 서울은 말도 못하게 거래량이 줄어드네요. 이틀치 거래량 모였을 때 올해 거래량 8,000건을 넘었었던 시기에는 이틀치 거래량이 막 800건씩 신고될 때도 있었습니다. 거의 많을 때 4분의 1 토막이죠. 부산은 그나마 건재. 하지만 건재한 게 아니더라. 건당 거래 대금은 최고 4억 4천 수준에서 다시 4억 초반대까지 내려와 있고요. 자, 고가의 아파트도 한번 짚어볼 텐데요. 고가의 아파트 지금 70% 정도 신고되었는데 그래도 300건 넘어서겠네요. 비싼 아파트가 은근히 뒤늦게 신고가 많이 되네요. 자, 해운대 구만 놓고 보면 거래가 70% 정도 신고되었다고 했으니까 여기 한 70건 정도 추가되더라도 이 정도 거래. 많았을 때 300건대 중반에서 200건 초반으로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고가의 아파트. 다른 동네들도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비율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파란색의 11월의 거래량이 추석과 견주어 봤을 때 추석 연휴 그 많았던 그때와 견주어 봤을 때 비슷하구나. 그때보다 딱히 나아지는 게 없구나.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분양권 거래량도 한 20% 정도 감소하네요. 지난달에 비해서. 매매 거래도 20% 정도 감소. 전세도 20%, 분양권도 20% 정도 감소. 전세 거래가 그나마
그나마 이거 양호한 편입니다. 그나마 양호한 편이에요. 한 5%? 네, 5% 정도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균 전세 가격은 올해 2억 5천 고점을 찍고 지금 2억 3천 수준까지 연초보다 더 떨어진 평균 전세가. 주간 실거래 지수로는 여기서부터 계속 플러스를 나타내고 이제 갓 보합으로 접어들려고 하는데요. 아마 그것도 조만간에 마이너스 나타내고 이 지도에서 나타나는 주간 실거래 지수 아마 지금 뭐 매매는 뭐 서울 빼고는 거의 다 마이너스일 겁니다. 전세 일부 플러스인 지역들이 있지만 전세 또한 마이너스. 이게 뭐 오징어 같이 됐습니까? 전국이 좀 이렇게 바뀔 것 같은 그렇게 폼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금리 지금 기준금리 열리고 시중은행 금리 조금씩 약간 떨어진 모습을 보면서 내년 되면 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속 많으실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는 내용은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말씀을 드려왔네요. 자, 마지막으로 실거래가 짚어볼게요. 뭐 그렇게 특이할 만한 실거래가들이 보이지 않더라. 부산의 거래량이 조금 돋보이게 만드는 것은 요런 것들, 요런 것들. 대구에서도 한 10억 넘어가는 요 정도, 한 12억 정도, 예, 할인 분양 거의 한 20% 정도 해서 뭐 12억 이렇게 거래됐던 물건들 그 이후로 거래가 없어요. 음. 자, 이렇게 테넌바움 294세대 소진될 때까지 아직 시간은 좀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얘들 때문에 이 거래량이 좀 살아나 보이지 그런 효과들도 있다고 말씀드리죠. 자, 그 외에는 테넌바움을 제외하고는 10억 이상 거래가 보이지 않더라. 타미빛이 근래 요 진짜 막 많이 오르거든요. 막상 올라가지고 높은 가격에 샀는데 부담금이 높아진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그 실거래 가격들은 차트로만 눈으로만 빨리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맨날 30% 하락했니? 위에는 20% 정도 느낌의 하락, 또 5억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30%씩 빠져 있는 모습들, 신축은 이런 모습, 아니면 30% 이상 빠져 있고,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하락률은 더 커 보이는 그런 모습. 요거 뭐 몇 달째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제가 여기서 가격, 뭐 실거래 가격을 더 언급드릴 필요조차 없겠더라. 네, 25년도는 24년도보다는 분명 매수하기 더 좋은 환경이 올 걸로 보고요. 뭐 25년이나 6년이나 하여튼 이 뭐 실거주 목적의 정책 자금이나 이런 활용 부분이지 투자자는 여전히 들어가도 먹을 게 별로 없겠더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오네요. 실거래 가격이 특이점이 없다 보니까 영상 앞부분에 이런저런 썰들을 좀 풀어놓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